자, 이제 실수의 성질 중에 절대값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절대값 a라는 거의 정의를 보면 절대값 a 정의는 수직선이 있을 때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좌표가 a인 점이 있을 때 원점에서 이 좌표가 a인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a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고 A라는 점의 좌표가 3이었어? 그러면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 3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실제 길이는 3이 되겠죠. 자, 또 이번에는 B라는 점인데 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고 해보자. 그 원점에서 B라는 점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거리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절대값의 정의가 좌표가 원점에서 좌표가 A인 점까지의 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되는 성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9가 절대값 안에 있을 때는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이제 앞으로 절대값 문제 굉장히 많이 만나요. 뭐 방정식에서도 만나고, 뭐 함수에서도 만나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절대값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절대값 성질들을 좀 유심히 잘 보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첫 번째 성질을 보면, 자, 첫 번째, 요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야. 절대값 기호를 만났을 때 그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지 계산이 되거든. 그때 이제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는 자, 만약에 절대값 안에 a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절대값 a는 그냥 절대값 기호를 없애버리고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는 대신에 앞에다 꼭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절대값 3이라는 거는 그냥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절대값 안에 양수일 때는 단순히 절대값 기호만 없애주면 돼. 그런데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3이 돼야 되거든? 답이 3이 돼야 돼. 자, 자,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 기호 그냥 한번 없애보자. 절대값 기호만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3이 돼야 되니까 앞에다가 절대값을 음수일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여주는 거야. 자, 그렇게 돼야지 원래 내가 원하는 3이 나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는 대신 앞에다 꼭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첫 번째 성질, 문제 풀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성질 같은 거 보세요.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절대값 3을 제곱을 하나, 3을 제곱하나, 양변 계산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도 절대값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주나, 둘 다 9가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곱이라는 놈도 마이너스 보호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거든. 절대값 기호도 마이너스 보호를 없애주고,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고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질.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합치거나 쪼개줘도 돼요. 응?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절대값 2분의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을 때 이거를 쪼개서 써도 되고 반대로 또 이렇게 합쳐도 돼요. 뭐 좌변 계산해 보세요. 좌변 계산하면 2분의 3이고 우변도 계산해 보면 2분의 3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나누기 같은 경우 혹은 곱하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절대값을 붙여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한번 보자. 자, 이런 거 한번 볼 건데 자, 일단은 저기 5번 성질 때문에 5번에 절대값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거리니까 절대값 a가 음수가 될 일은 없어요. 이 성질 때문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다. 이런 걸 만나면 이게 0 될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a도 0, b도 0.
이렇게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성질은 뭐 한번 잘 보세요. 절대값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에 대한 성질인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항상 A 더하기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값이라는 게, 자,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절대값 3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하고 더한 거랑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걸 보면, 자, 이 좌변값은 5가 되죠. 우변값은 1이 된다고. 자, 절대값 기호가 먼저 붙게 되면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변해. 마이너스 5가 그냥 무조건 각각 사라진다고. 그래서 숫자들을 부호 떼고 그 부호 뒤에 붙어있는 숫자들만 생각했을 때 숫자들끼리 그냥 무조건 더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 우변 같은 경우는 먼저 두 숫자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웠다고. 근데 만약에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럼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호는 떼고 숫자 3하고 2만 생각을 했을 때 3과 2를 빼게 됩니다. 부호가 반대인 숫자를 더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숫자끼리 빼고 난 다음에 지금 플러스 값이 더 크니까 3이 더 크니까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숫자끼리 더하게 되면 그 두 숫자의 그 부호 떼고 난 남은 숫자 파트끼리 빼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각각의 절대값 씌운 값의 합이 그냥 더한 값의 합의 절대값보다 크든지, 혹은 부호가 그냥 같을 때는 이때는 같아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같습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6번 성질, 각각의 절대값에 대해서 각각의 절대값이고 더한 값이 항상 더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인 것보다 크든지 같든지 하고요. 등호는 두 값이 같아지는 경우는 A, B의 부호가 같을 때, 둘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든지 할 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6번을 해석을 할 때 이 안에 어떤 숫자를 넣었죠. 그때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서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7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지워버리고, 자, 7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7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숫자끼리 그냥 두 숫자를 그냥 무조건 빼게 된다고. 근데 절대값 A 빼기 B 하면 이때는 만약에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결국은 이 안에는 두 숫자의 합이 나오게 돼요. 3과 2의 합.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건 3이고 요만큼이 전체로 2죠. 두 숫자를 빼게 된다고. 그러니까 두 양수를 서로 뺀 값이 항상 두 양수 3과 2를 더한 것보다 무조건 작겠죠. 그래서 빼고 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값이 각각의 절대값을 씌우고 나서 뺀 값보다 항상 크든지, 혹은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두 숫자의 부호가 같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숫자의 부호가 같게 됐을 때는, 빼기.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였을 때는 두 계산 결과가 같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등호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빼기 B의 절대값이 각각의 절대값을 뺀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자, 두 숫자의 부호가 여기 좀 잘못됐네요. 부호가 반대일 때,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일 때, 아니구나. 이거 잘못했다. 두 숫자의 부호가 이제 같을 때, 두 숫자의 부호가 같게 되면 서로 빼게 될 테니까, 그 부호 떼고 숫자끼리만 빼게 될 테니까 두 값이 같아질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요 앞쪽에 이 값이 양수일 때만 될 거란 말이야.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 값이 절대값 B보다 같을 때, 이 조건이 한 개 더 붙어야 돼. 만약에 두 숫자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값 2 빼기 절대값 3하고 절대값 2 빼기 3하고 요거 해보면 이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요건 계산하면 1이고 그러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이 음수가 이 좌변이 음수가 되면은 같을 수가 없다고. 응? 그래서 요 조건이 한 개 더 추가되는 거죠. 자, 한번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부등식 다룬 거 하면 요거를 뭐 제곱을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거. 뭐 간단한 절대값 부등식 이제 풀 줄 알아야 돼. 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좀 연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려면 x에다가 3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될 거야. 뭐 2라든지 1이라든지 그런 거 집어넣으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지죠? 근데 무한정 작아질 수는 없어요. 음수값일 때는 음수값으로 뭐 만약에 마이너스 4 같은 거 넣어주면 성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음수 중에서는.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양쪽에 써주고 그 사이에 끼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부동항이 반대로 바뀌면 절대값 x가 3보다 커지는 경우는 언제 커지냐면 x가 3보다 큰 경우 x가 3보다 큰 값들 넣어보세요. 그럼 성립하죠. 또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같은 거 성립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양수보단 크고 음수보단 작을 때 구간에서 절대값 x가 3보다 커지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절대값 부등식을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주세요.